아버지, 네, 기자님 오셨어요. 어디서 나가세요? 나가세요. 의혁 씨 아버지는 벌써 3년째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의혁 씨의 할머니 역시 아버지와 비슷한 폐질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먹기 싫어 드셔야지 어떻게 해. 그래. 더워도 이불 덮고 감기 걸리시면 큰일 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저희 주민들은 헌법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없잖아요. 그 내 부모, 내 할머니가 죽고 난 말이란 말이에요. 대통령님이 됐던 환경부 장관님이 됐던 와서 받으라는 얘기고요. 저는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 전 기이한 소리와 연기가 촬영된 제보 영상을 받았습니다.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연기가 주민들 집 마당으로 다 가라앉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줄 거냐 이거예요. 지금 2달 사이에 5번이 돌아갔다니까요.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밤이면 주민들의 고통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여기로 대세요. 일로. 요 앞에다 갔다가 일로 대요. 차. 밤에도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소음과 대기를 측정하는 마을 사람들. 한 주민의 집 옥상에 오르자 밤낮 없이 가동된다는 폐기물 소각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하다던 이날 밤에도 농림지역 공장 허용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됐습니다. 주민들이 잠들 시기에 뭐 소각도 더 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소음도 더 커지고, 어쩔 때는 뭐 제트기 소리도 나니까 70데시벨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보 영상에는 담을 수 없었지만 역한 냄새도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저희도 미치겠지. 옷을 널어도 냄새가 나니. 심하네. 그러니까 저희는 심한 거 아니에요? 엄청 심하죠. 덜한 거죠. 네? 근데 덜한 거예요. 이게요? 이게 날이 좋으니까 이런 거죠. 깔아앉을 때 여기 올라오면은 그냥 막 붙어나요.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왜 형제건 부모건 할머니건 가족들을 잊고 살아야 되냐 이거요. 민가에서 불과 60m 거리, 길 하나 건넌 자리에 1년 전 이 폐기물 소각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인접한 대전 1, 2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마을입니다. 가연성 폐기물로 만든 고형 연료를 소각해 증기와 전기를 만드는 SRF 소각 시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이미 15년 전 들어온 SRF 소각장이 또 있습니다. 100가구 남짓한 작은 마을에 폐기물 소각장이 2개나 들어선 것입니다. 거리가 가까운 것도 문제지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온 연기가 마을 안으로 고이는 구조. 기온이 떨어지는 날에는 특히 대기가 적체돼 주민들의 두통과 메스꺼움이 심해집니다. 이 지형 조건이 협소하고 해서 오염물질이 잘 척결될 수 있고 바람도 약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그곳에 잘 갇힐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갇히면 그 해소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로서는
고농도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수 있는 거죠. 악취 기상 감시 시스템 이렇게 되는데 작년 시험 가동 중에는 유해물질 수치가 특히 높았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VOC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도 구토 현상도 있었고 어지럼 현상도 있었고 그랬어요. 안 나온 날짜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3,000이 넘어갈 때가 있으니 500에서 3,000이면은 몇 배잖아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항목은 대여섯 배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유해한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왜 안 돼 있어요? 대부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법정 기준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VOC 물질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환경 기준치를 설정해서는 할 수도 없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이런 유해 대기 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뭐 그다지 높지 않을 경우에도 뭐 두통이라든가 메스꺼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그 피해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오래 장기간 노출이 되면 뭐 신장, 간 이런 데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암 환자가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담이에요. 담이고 노인의 퇴원해서 이렇게 사망하면 돈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명단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한 집 끝나 하나씩이야. 다 비어 있어 집들이. 그러니까 불안해.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어? 암으로. 주민수 200명 남짓한 마을에서 최근 6년간 25명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이 마을 주민들. 이 집도 돌아가셔갖고 비고 이 집 아저씨는 저쪽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쪽으로 이사 왔고 이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다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왔어요. 2년 전 혼자가 되신 할머니. 밥 잡섰어? 사망 신고서 할머니는 남편의 사망 진단서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인은 폐암. 몇 달 병원도 몇 달 안 계시고 돌아가셨어? 건강한 체질이었지만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할머니 역시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내가 계세요? 찍었어. 창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네, 낮에 더 써요. 그리고 이거 답답해. 확 우울증이 치밀어. 근데 냄새 안 나세요? 냄새? 냄새 나죠? 왜 안 나? 그럼 어떻게 숨을 참고? 열지 마요. 큰일 나, 큰일 나. 아, 더군다나 숨도 못 쉬는 양반이. 밤이가 제일 무서워. 갑자기 숨이 확 막혀가지고 아무도 연락도 못하고 그래. 저갈까 봐서. 힘들어, 울지 마세요. 힘들지. 고령 인구가 많은 마을.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소각장 바로 아랫집은 폐가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아내는 무서워서 못 살겠다면서 도망치듯 이사를 나갔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대전 1, 2. 소각장과 마을 주민들의 건강,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15년 전에 들어선 소각장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7년 전부터 업주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소각장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또 그런 것도 한쪽에는 소각할 SRF, 즉 고형 연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한 후 열을 가해 뭉친 고형 연료. 연소되면서 유해 성분이 배출될 수 있어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물질입니다. 법적 기준에 중금속이 얼마여야 된다, 항성분이 얼마여야 된다. 그거에 다 맞고 규격도 이 사이즈 이하에 다 들어와야 돼. 관리량도 이 기준에 맞춰야 된다.
라는 게 있어요. 그걸 못 맞추면 그렇게. 대기로 배출되는 것 중에 뭐 유해한 물질이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법적 기준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업체는 유해 물질 배출량이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년 전 새로 지어진 또 다른 소각 시설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에도 파쇄에 건조한 폐기물로 만든 비성형 고형 연료가 소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형 연료 같은 경우에는 높은 발열량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쓰레기라면 쓰레기가 맞는 거고요. 그냥 제 눈에는 그 쓰레기를 잘게 부순 거. 예. 이 배기가스를 연소가스에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장치들인 겁니다. 이 전체가. 업체는 환경부 기준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저감 장치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 뭐 벌금, 뭐 행정명령 등등 이렇게 첩첩이 산중을 쌓여 있습니다. 소각이나 고용연료를 사용하는 어느 업체든 TMS가 결국 성경입니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대전리 사람들은 소각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걸 지키면 피해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단지 이것은 행정 목표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보자는 것이지 그 기준치를 지키면 피해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폐기물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두 번째는 사업장이나 의료, 건설 현장에서 배출하는 산업 폐기물입니다. 배출량을 한번 볼까요?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전체 폐기물량의 10% 정도가 생활 폐기물이고 나머지 90%는 모두 산업 폐기물입니다. 산업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곤 우리나라 폐기물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생활 폐기물은 그 쓰레기를 발생시킨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폐기물은 민간 기업이 인허가를 받고 처리 시설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 폐기물 처리 사업이 막대한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돈이 되는 쓰레기. 예전엔 소규모 업체들이 하던 이 사업에 사모펀드와 대기업들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 산업은 어떻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을까? 한 대규모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찾았습니다. 폐기물을 실은 트럭이 전국 각지에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깨진 이후 산업 폐기물의 이동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다양한 사업장에서 배출된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 그런데 2018년 무렵 폐기물 처리 단가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억 규모의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폐기물 분야에만 집중 투자하는 펀드들이 좀 속속 등장했고요. 통상적으로 마진율이 한 45%에서 50% 정도의 마진율이 나오고 있는 알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업황을 보면은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즉 대한민국의 전 산업을 통틀어서 좀 가장 좋은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매립 사업에 사모펀드의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체가 이제 뭐 한 500조 원. 최근에는 이제 사모펀드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매립장이 돈이 된다는 인식들이 많이 있고 뭐 투자 가치로서의 그런 대안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룹의 그를 같이 투자한 같은 사모펀드들이 뭐 이런 매립
입지 매립 사업들에 대해서 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사모펀드가 출자한 한 폐기물 처리 업체. 전국 곳곳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 중입니다. 이 기업의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매립 사업을 하고 있는 종속 회사들이 수백억에서 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놀라운 것은 영업 이익률입니다. 평균 70%에 달합니다. 이제 뭐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한 10% 언더거든요.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일반 제조업보다는 뭐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것이죠. 이게 이제 폐기물 단가가 막 뛰기 시작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의 다 이 사업은 이렇게 된 거고요. 사실은 2013년, 14년쯤에 이렇게 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을 사들였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뭐 몇 배의 차익을 올리고 되팔기도 하고. 하지만 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익률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10년, 운영하는데 10년, 사고할 3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매년 나오는 당기 순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지금 뭐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 양반들이 이거를 벌어가지고 이익을 내가지고 결국은 뒤에 이 매립장 운영에 나간 사후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충당을 해나가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매립 단가가 급증했던 지난 4, 5년 대기업들이 중소 폐기물 처리 업체를 줄줄이 인수하며 이 시장에 대거 진출했습니다. 이 기업은 충남 예산에서도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 중입니다. 산업단지 예정지인 조곡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60대 농민. 이곳에서 나고 자라 땅을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뭐 심으시려고요? 메론이요. 메론? 예. 메론이 돈이 돼요? 그래도 농사 질중하는 거 해야죠. 뭐 색다른 거 뭐 돈 쫓아다니면 돈이 돼가네. 그런데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당장 지하수가 걱정입니다. 하우스는 다 100% 지하수를 쓰는 거죠. 근데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보면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무술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폐기물 처리장만큼은 이제 막아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 시설의 위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무려 80%가 비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충남에서 처리된 폐기물의 62.5%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충남도지사는 산업단지 내 매립장 때문에 충청권이 전국의 쓰레기를 감당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충청권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 쓰레기 이 폐기물 처리장이 지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폐기장을 만들면은 산업단지 내에서만 나오는 그 폐기물 처리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반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 이 충북이나 충남으로 이 폐기물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도지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진시의 고향 조곡리에는 산업단지와 매립장이 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쉽게 해서 좋은 건 도시에다 있고 무술 거는 사람 적게 산다는 이유로 시골로 다 내려보내고
내 집 앞에 쓰레기 매립장이 웬 말이냐? 50만 평방미터가 넘는 규모의 산업단지는 폐기물 매립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 조항을 이용해 산업단지가 아니라 매립장을 짓는 게 더 큰 목적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폐기물 매립장을 가장 열심히 추진하는. 지금도 남들은 모내기 준비하려고 다 논에 가서 로타리 치고 다음 작물 심으려고 하우스에 가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문창 앞에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물러가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군수를 만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주민들. 일단 저쪽 손님이 나오고. 아니, 어르신 여기 잔디밭이야, 잔디밭. 군수가 돼가지고 얼굴 한 번도 안 보인다는 건 이건 말이 아니지. 말이 아니요, 이거는 말이. 예산군은 어떤 입장일까?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경제학과 있죠. 간단히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산단이 와서 비롯되는 그 효과는 굳이 뭐 다 얘기 안 해도 누구든지 아마 이해는 할 거예요. 수치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못해서 못할 뿐인 것이지 인구가 늘고 세수가 증대하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라는 예산군. 그런데 현재 예산에는 이미 3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예산군에 따르면 현재 가동률은 77%. 아직 입주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어 드문드문 공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두산되는 업체도 있고 져놓고 이제 현재 지금 라인을 안 돌리는 회사들도 있고 이제 빈 땅이 이제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뭐 70% 정도밖에는 가동률이 안 되는 거죠. 분양은 다 된 것 같은데 뭐 사놓기만 하고 안 짓는 거죠. 산단 지금 뭐 진행하는데도 여러 군데 되고 하는데 그게 다 지원 분양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양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이 옆에도 이제 산업 단지가 또 생기고. 예당 일반 산업단지 바로 옆에는 2번째 일반 산업단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산업단지를 완공했어야 합니다. 산단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행사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 분양 중에 있어요. 분양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땅 매입도 아직 시작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예, 분양이 돼야죠. 분양이 돼야 저희가 이제 그 보상 들어가고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승인된 산업단지도 분양이 안 된 상황에서 또 산단을 만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민들은 따져 묻고 있습니다. 지금 산단 부지는 이제 고구마 농사 짓고 그러는 곳인데 진짜 땅이 너무 좋아요. 돌 하나 없고 막 이렇게 광활하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뭐 급히 필요치도 않은 산단 만들고 그 업체가 공단 못 만들어서 여기다 만들어 주겠어요. 폐기물 처리장 만들려고 공단을 만드는 거지. 거꾸로.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군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모 대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우리 예산군도 산업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해서 쪽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쓰레기 팔아! 이속 채우는! 부탁한다! 조국 산단의 시장성에는 근거가 있는 것일까? 산단을 추진 중인 기업에 물었습니다. 기업 측은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일 뿐 매립장이 목표라는 주민들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산업 폐기물 매립장 53곳 가운데 41곳이 산업단지 안에 있습니다.
독립적인 매립장은 사실상 사라지는 추세라고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본래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매립장에 전국 각지의 쓰레기가 실려오고 산업 폐기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농촌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의 산업단지가 정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소멸을 막는 방법이냐? 결국 사람은 서울로, 쓰레기는 시골로 보내는 것이냐? 취재하며 만난 주민들은 물었습니다. 물론 원칙에 따라 매립장을 운영하고 관리한다면 피해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 기업은 매립 종료 후 30년까지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산업 폐기물, 쓰레기를 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산속에 위치한 또 다른 폐기물 매립장. 2014년부터 하수 슬러지로 만들어진 고화토라는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곳입니다. 폐기물의 양은 무려 70만 톤. 업체 측에 이전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처럼 거대한 폐기물 산을 만든 업체는 부도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침출수가 유출되던 4, 5년 전 인근 지역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하천이 오염되는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업체는 쓰레기를 방치한 채 사라져버렸고 현재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주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쳤지만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화토를 너무 과다 매립했고 또 과다 매립하는 과정에서 더 묻고 싶어가지고 땅속 깊이 더 파다 보니 거기서 지하수가 좀 용출이 됐어요. 지하수하고 고화토가 만나다 보니까 침출수가 지금 발생되는 원인입니다. 근데 업체가 관리 책임을 지금 못 지는 상황인가요? 업자는 이제 업자의 심리를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다가 이제 다 묻었고 종료가 됐고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업체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구를 하고 싶어도 부도난 상황이라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군에서 차수 시설을 설치하고 침출수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비 10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안반 1m까지 뚫어가지고 벽을 닫혔어요. 벽. 차수벽. 밑에. 네. 차수벽을 쳐서 이 아래 침출수가 바깥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게. 산 아래로 오염물질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차수벽으로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수벽 안에서는 계속해서 침출수가 발생해 고이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만들어지는 침출수를 빼내 정기적으로 폐수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또다시 오염물질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완전한 이전만이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는 이전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알 수 없으나 1,000억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1,000억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옮겨야 되니까. 경북 성주의 한 산업단지. 이곳에도 업체가 방치하고 사라졌다는 매립장이 있습니다. 2014년 영업을 시작해서 3년 만에 매립을 끝냈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2017년에 거의 이제 매립이 한 94% 정도 이제 매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도 법에 따라 가지고 침수수 관리라든지 빗물 배제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에 따른 적정 관리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는 폐기물을 매립한 뒤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악취와 침출수 유출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업체는 매립이 끝난 시점부터 최대 30년간 매립장을 관리하고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군과 환경청은 관리를 하지 않은 이 업체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1차 납부한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 35억 원으로 오염된 매립장을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세금 47억 원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비 23억 5천만 원, 지방비 23억 5천만 원 해서 총 한 47억을 예산을 마련해서 원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돈이 원래는 그 업체가 부담해야 할 돈인가요? 원래 이제 업체가 그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을 미납한 금액이 한 41억 정도 되거든요.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매립장을 방치해서 결과적으로 피해는 이제 뭐 주민들하고 저희 군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까지 이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매립업체 사무실은 몇 년째 비어 있습니다. 사후 이행 보증금 납부를 고지했지만 업체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47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쓰게 한 업주는 어디로 간 것일까? 산업단지 인근에서 그의 행방을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업주가 다른 지역에서 또다시 매립장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사업을 늘린다라고는 얘기를 들었고요. 어떤 사업이요? 그러니까 폐기물 사업을. 그런 거를 늘린다라고는 들었지. 그냥 들리는 소문이었어요 그때. 네, 뭐 어느 지역에서 한다. 다시 한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탐문을 하던 중 업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매립장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매립장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연락해서 확인하려고 전화드렸던 거거든요. 매립장 아직 안 하고 있고요. 네. 기존 사업 시행자한테 사기 다 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자, 하나하나씩 내가 정리해 줄게요. 자, 알더러 돈 안 내는 그 천하의 사기꾼 지금 취급을 하셨는데 내가 법에 의해 가지고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을 갖다가 30몇 억을 돈을 다 납부를 했어요. 35억인가 그 정도 되는 돈을. 그런데 새로운 법이 또 만들어져가 또 정산 또 추가로 나왔다 이거예요. 아니 그거는 신법인데 나는 종료가 했는데 왜 그걸 갖다 법을 적용시키느냐. 매립도 종료됐고 사후 이행 보증금도 납부했는데 또 내라는 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딴 데서도 뭐 40억 냈는데 50억을 더 추가로 내야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진 거죠 사실은. 그리고 원래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 납부를 했지만 사업주가 이거를 종료를 할 때는 이후에 사후관리 비용에 대해서 재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어떻게 비용이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 사업자는 그 절차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묻고 사라지는 업체가 또 나오지는 않을까. 민간 업체에게 사후관리 30년을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기본적으로 매립을 하면서 돈을 벌 때는 좋지만 매립이 끝나고 나면은 나 몰라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영리 기업의 속성 아닙니까? 영리 기업이 무슨 정부나 지자체도 아닌데 30년 사후 관리하라고 했다고 30년 사후 관리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애시당초부터 없는 거고 그렇게 정책을 설계한 게 사실은 정부의 좀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돈은 업체가 벌고 피해는 주민이 입고 사후 관리는 세금으로 하게 되는 기막힌 구조. 물론 이렇게 무책임한 기업은 일부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무리 차수시설을 해도 천재지변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민간 기업에게 30년간 사후 관리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지자체가 관리하는 생활 폐기물처럼 산업 폐기물 역시 장기적으로는 공공이 맡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러나 산업 폐기물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선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산업 폐기물을 둘러싼 복마전, 그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일대는 세계 지질공원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탄강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예정지가 어느 쪽이죠? 저쪽 산입니다. 옥녀봉 저 산입니다. 저쪽에? 예, 저기 쪽 산이 옥녀봉 산 쪽이고요. 업체에서는 침출수를 전량 자기들이 수거해 가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 그 비가 오면 하루에 200mm씩 비가 오는 지역입니다. 지붕도 없는 거기서 흘러나온 물은 결국은 이 산을 따라 내려와서 일로 떨어질 텐데 거기에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강에 들어오면 당연히 강은 망가지고요. 주민들도 반대를 외치고 나섰습니다. 산업 폐기물이 묻을 곳이 필요하다면 굳이 경기도를 지나서 서울을 지나서 38도선까지 와야 할 이유가 이거는 경제 논리, 그 자기네 이윤을 많이 남기겠다는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예정지에 가보았습니다. 업체는 7년째 매립장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골프장을 매입해서 매립장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2018년이니까요. 산속에 있는 폐 골프장. 업체는 이곳을 산업 폐기물 매립장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2020년) 관할 환경청은 팔색조 등 천연 기념물이 발견되면 공사를 중단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적합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업체는 연천군의 골프장 폐지 입안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듬해 연천군은 입안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전 연천 군수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그 즈음 해가지고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지질공원 등재가 되고 자연보존권역도 이제 우리가 등재가 됐어요. 네. 유일하게 아마 수도권 내에서는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이고 이 지역이 살아갈 길을 위해서는 우리가 관광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인프라를 다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하게 남은 지역인데 어떤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이쪽에 앉으려고 하는 저거는 지금 반대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던 거고 도에다가 업체에서? 예, 그렇죠. 업체에서 한 거죠. 도에서 해서 그래서 거기서 기각이 됐죠. 도에서. 네. 그 기각이 됐다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봤겠죠. 같은 해 업체는 또다시 골프장 폐지안을 제안했지만 이번에는 경기도 차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지난해 업체는 세 번째로 연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연천군이 조건부로 매립장 신설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2022년 당선된 현 연천 군수. 후보 시절 그 역시 매립장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김덕현 산업 폐기물 매립장 절대 반대합니다. 환경은 어느 가치보다 높은 연천군의 미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3년 초에 상황이 바뀐 것은 딱 두 가지예요. 군수가 바뀌었고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습니다. 사형 시위하고 7년간 반대 서명하고 업체 측으로부터 고소당하고 협박, 공갈도 당하고 싸워온 주민들의 노력은 뭐가 됩니까?
연천 군수의 판단이 달라진 근거는 무엇일까? 그 인천 군수님 인터뷰를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조금 사안이 좀 그래가지고 저희가 서면 답변만 좀 드리는 걸로 했으면 해서요. 군수님이 뭐 어려우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네. 연천군에서는 군수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연천군이 업체에 내건 조건이 무엇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업체와 매립장 반대 주민들 사이에는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운동을 해오고 있는 서희정 전 군의원. 올해 초 업체 대표로부터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도 암울한 시기 80년대 뜨거운 가슴으로 아스팔트를 달리면서 주먹질 꽤나 한 사람인데 지금 이건 아닌 듯 합니다. 지난 5년간 쌓은 악연을 반드시 몇 배로 돌려받는다고 생각은 하고 계시죠? 서희정 씨에게 악연을 돌려줄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매립장 설치가 제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훨씬 좋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안 이상 이거를 모른 척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도 대단한 용기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반대 주민들은 업체로부터 고소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주민은 인터뷰하기가 두렵다고 했습니다. 화났죠. 화가 나고 심정이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위축시키죠. 지금 저 외에 다른 분들도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하나도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 같아. 저쪽에는 뭐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참 힘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죠. 주민들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매립장 반대 주민들의 군의회 면담 현장에는 찬성 주민들이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같이 제가 뭐라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그만 찍어요. 그만 찍자고요. 매립장 찬성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광철 전 군수는 지역 공동체의 와해를 우려했습니다. 이게 민민 갈등을 갖다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 기업이다. 이제 거기 기업들도 이제 거대 자본들이잖아요. 이 기업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게 만드니까는 저거는 필연적으로다가 주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수반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침묵하는 또 대다수의 사람들, 많은 주민들이 우려 내지는 걱정을 갖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청정 지역을 자랑하던 농촌 마을. 매립장 논쟁 때문에 조용했던 공동체는 갈라지고 주민들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해당 업체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서희정 전 군의원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서는 남을 해치지 말라는 취지로 보낸 것이며 매립장은 환경청으로부터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고 추진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관할 환경청은 매립사업 부적합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갈등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굳이 뭐 그 둘이 싸우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꼭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은 중앙부처인 환경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자체에게 폐기물 처리 시설 신증서를 적극 허가하도록 독려하면서 현장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이제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업체들에게 처리를 맡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체들이 인허가를 많이 못 받으면 혹시라도 이제 매립이나 소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용으로 오히려 환경청이나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해줘라. 폐기물, 산업 폐기물 인허가를 많이 해줘라는 식으로 공문까지 보낼 정도로. 근데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일까?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지역 이기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정말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 시설이잖아요. 어디 지역이든지 가야 될 겁니다. 가야 되는데 거기엔 분명히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 매립장 관리를 갖다 30년 정도 하는데 30년 후에 또 관리는 그 비용을 갖다가 전부 다 지자체에서 부담을 갖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부가 좀 이거는 업무를 갖다가 너무 이게 민쪽, 기업적으로 이게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건 찬성하는 주민 대 반대하는 주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립장 갈등을 주민 간의 싸움으로 몰아간다면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 그리고 인허가와 관리의 책무를 가진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또다시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환경정의라는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특정 지역에, 특히 고령 인구와 취약계층이 많은 농촌 지역에 세움으로써 이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이 환경정의에 어긋나는 일 아닐까요? 취재를 하면서 여러 지역의 쓰레기를 보고 만지고 냄새도 맡아봤습니다. 쓰레기 자체에는 착한 쓰레기가 따로 있거나 나쁜 쓰레기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는 정의를 모릅니다. 정의는 쓰레기를 배출하고 처리하고 관리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보시면 저 보세요. 뿌옇잖아요. 감시를 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지금 보시면은 연기 나오죠. 뭐 기준치 미달이라고 말만 하지 주민들한테 뭐 환경적으로 해주는 게 없어요. 주민들은.